자, 이정섭 천암 관련한 속보들이 있는데, 나 여기서 또 나의 놀라운 촉. 네.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기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정섭 검사의 처남 조 씨의 마약 혐의 고발장에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공범 중 한 명으로 적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 씨의 아내죠. 강미정 씨가 지난 2월 28일에 조 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범이라며 4명의 이름을 적어서 제출을 했는데 이 고발장을 보니까 4명 중 1명은 현재 김앤장 소속으로 활동 중입니다. 일단 중요한 건 얘네가 같이 대마를 했다는 거죠. 네. 그때 제가 대마 관련된 설명 드릴 때 얘네들 액상일 것이다. 미국에서 들여왔을 거다. 그리고 이거를 들여오는 그룹들이 사실상 공급책이나 같은 역할들을 했을 거다. 오로지 뉴스만 갖고 제가 추론을 드렸잖아요. 명확하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얘들이 다 미국 유학이거나 뭐 요런 그 해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한 대마를 나눠 핀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들이 워낙 힘이 막강하고 백이 센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천암 하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같이 못 건드리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현재 A씨는 미국 시민권자고 대형 서점 사돈집 아들. 대형 서점? 교보 아니면 영풍 아닌가? 대형 서점이라고 우리가 말하려고 하면? 난 서점 하면 왜 전두환밖에 생각이 안 나지? 근데 이상하네. 걔는 서점이 아니라 출판사니까 서점은 제가 보기에 D 아니면 G 같은 느낌인 거고요. B씨는 국내 건설자재업체 대표 아들. 그리고 D씨는 연예인 홍보 마케팅 회사. 아주 종류별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서로 브로라고 지정을 하면서 브라더 이래 가면서 지들끼리 같이 요거를 구해서 나눠 먹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마약이라는 게 한 번 손대면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인데 왜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네들은 마약이라는 개념으로 하지 않는다니까. 그때도 얘기했잖아. 이게 그 액상으로 해갖고 기름에다가 추출을 해서 약용으로 쓰는 어떤 그 치료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미국에서 의료기관을 통해 약 처방을 받으면 파이프하고 그 오일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약성분이 들어있는 종류의 오일이 있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환각성분이 들어있는 오일이 있는데 약성분으로 핀다고 이 파이프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 환각성분이 들어있는 오일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일단 마약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평생 못 끊고 그다음에 건강에 100% 문제 생기고 이거를 약이라고 생각하니까 지네들은 일종의 신경 안정이라든지 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약 같은 거야라고 스스로 자위를 하면서 그럼 이걸 중간에 해요. 생기는 부작용이나 건강적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대만은 그나마 다른 어떤 그렇죠. 그 대만은 암페타민 계열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부작용이 적고 이게 심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자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절대 중독에 우리가 중독을 왜 중독이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가벼운 거에서 시작해요. 근데 점점 강도가 세지니까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이게 얘기하는 미국에 거거든요. 있는 실제 어떤 의약품 관리의 허점인 거예요.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는 것도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데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국에서 이걸 합법적으로 구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나중에 재판에 가게 되면 이러한 일종의 농축 대마, 액상 대마에 관한 명확한 국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모르고 폈다. 내지는 규정 위반인지를 모르고 폈다는 논리를 갖고 올 겁니다. 문제는 이 자체가 농축이 되어 있는 50배가 넘는 농축을 해갖고 받은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한 중독 증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평상시 생활하다 픽픽 쓰러졌다잖아. 갑자기 멀쩡하게 화장실 갔다 오더니 눈이 풀려갖고 와갖고 해롱해롱 하는 모습들을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나 아마 직원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류의 어떤 마약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아마 이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강하게 가기 위해서 다른 종류를 추가로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합성 마약 대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검출이 되더라도 미량이 나오거나 어쩌면 그 중독치에 미치지 않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대마에 대한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양보다 미량치로 나와갖고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요거를 보게 되면 이 사람 4명만 지금 적시했어요.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줬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이미 뭐 부부 사이에도 서로 다 알고 부인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얘네들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하나 더 이 빨대를 뻗어보게 되면 엄청난 뭐랄까 사회 고위층 마약 스캔들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건드려 버린 거지. 쉽게 말해서 강미정 씨 입을 막으려고 경찰에서 불러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사실 허위 사실에 대한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니까 전화번호 까고 실명을 까버린 거야. 이 사람들도 같이 마약했다. 같이 조사해라. 이러면 강미정 씨가 앞으로 들고 있는 카드가 뭐까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경찰이 야 이걸 더 조사해야 됩니까? 라고 검찰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강미정 씨가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게 공범들 중 한 명이 건대 쪽에 사는데 그 사람이 혼자 산대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 항상 같이 모였었고 또 자기도 그 집에 가봤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 번은 이 사람이 누구는 약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것 때문에 내부 분란이 난 적도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는 집에까지 거면 갔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는 거면 남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은 같이 갔다니까 아니 집에. 같이 어울린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강미정 씨도 근데 그러면은 강미정 씨는 사실 제가 봤을 땐 남편 입장에서는 와이프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와이프도 같이 하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건 안 했나 봐요. 뭐 사이가 좋을 것 같으면 나쁜 짓도 같이 하겠습니다만 남편이란 게 폭력이나 저지르고 마약이나 하고 아니, 저는 친정집에다가 개지랄을 떠는 놈이고 이혼해달라 그러면 안 해준다고 버티는 놈인데. 그러니까 나는 무서운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되게 좀 무서운 사람들이잖아. 세상에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해코지를 하려고 생각했으면 100% 할 수 있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그 ABC는 일반 직업인이고 한 명이 김앤장 변호사라잖아요. 네. 얘가 도대체 어느 위치에 있고 얘가 또 얼마만큼 검찰이나 경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놈인지 그에 대한 뒷조사도 필요해지는 겁니다. 네. 제가 선을 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워낙 무서운 사람들이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미정 씨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당연하죠. 노출돼 아마 있었던 강미정 씨한테도 상황이에요. 마약 검사하자고 덤빌 거예요. 근데 강미정 씨가 그럴 만한 어떤 그 자신의 귀책 사유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못 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굉장히 그 상황에서 그렇죠. 잘 버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 이 마약 정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대규모 마약 스캔들로 가는 거고 2부가 따로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아니, 그러니까 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지 마요. 왜 걔들이 지도를 해? 누굴 지도해요? 아니, 걔들이 지도상에 있다고 자꾸 지도층이라 그래. 근데 아무튼 그쪽으로 해갖고 이거를 지금 얼버무려서 해서 덮으려고 하는데 얼버무려 덮으려고 했더니 한 명에서 안 끝나고 있어. 진짜 재벌집 거의 준재벌 가까운 애들 나왔고 김앤장 변호사까지 4명 나왔어. 네. 덮하면 여기서 연결고리로 더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까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지금 검찰 접대에 관련한 그러니까 골프장 접대에 관련한 명단을 막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실제적으로 검찰이 여기서 접대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이미 네.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근데 확보를 해놓고는 있는데 다음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골프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시간 좋은데 배정받아갖고 그냥 치고 나오고 골프피 안 내는 걸로 끝나잖아. 근데 얘들의 이용 실태를 보면 골프장 안에 사택이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캐빈이라고 부르는 이용자들을 위한 룸이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뭐 내부 인사들을 위한 별도의 사택이 따로 있대요. 그 사택 안에 연애 공간과 바가 있는데 그 사택에서 자고 바까지 이용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리조트처럼 가면 단순하게 치고 온 게 아니야. 가면 자고 오는 거야. 거기서 골프 치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술 마시고, 거기서 자고 왔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단순한 골프 피해 개념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든 없든지 간에 이거는 뇌물죄 아니면 청탁금지법에 무조건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검사들 입장 안에서 이게 검사들 거기 이름 올려진 애들 중에 진짜 골프만 치고 온 애들은 좀 나아. 근데 여기서 하룻밤 자고 접대받고 온 애들 있잖아요. 네. 이건 뭐 김영란법부터 시작해서 청탁금지법에 전부 다 걸리는 거고 최소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 여기에 몇 명이 걸렸겠냐는 거야. 그리고 여기 가서 그만한 대접을 받은 놈들이 목포지검이나 어디 이런데 시골에서 진짜 검사만 열심히 하던 이런 사람이었겠냐고. 분명히 중앙지검 내지는 힘 있는 부서 안에 수원지검 이런 데서 상당히 모종의 어떤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마만큼 접대를 받았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뭐 다른 보도를 보면 현직 검사 2-3명의 실명도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만 과연 있을까? 그렇지. 그래서 이 명단에 들어와 있는 애들을 다 까버리면 내가 보기에 지금 검찰 조직 붕괴됩니다. 일할 검사가 없어요. 왜? 웃대가리 지검장이나 차장 부장검사급 되는 놈들은 다 들어있을 거거든. 근데 진짜 S채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동영상 찍혀도 저건 내가 아니다 하겠죠. 김학의를 보세요. 가르마가 달라서 나 아니다가 되잖아요. 보나마나 그런 식으로 빼겠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의 소리처럼 화질이랑 음성이 잘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그래서 김건희 아니라고 할 줄 알았어. 나도 처음에는 페이크다, 아니다 라고 하려고 했으나 딥페이크. 딥페이크라고 하려고 했으나 딥페이크라고 하려면 뭔가 세트가 이게 그 시진핑 연설처럼 고정적인 세트이거나 벽면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건 화면과 오디오가 너무 싱크로율이 너무 잘 맞아. 자연스러운 데다가 네. 아무튼 이 명단들을 가지고 검찰이 이거를 확대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이거 굉장히 큰 골치예요. 안 깔 수는 없습니다.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한 방으로도 사실 검찰 조직 안에서 이게 함부로 나설 수가 없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를 알선했었던 이 검사 시기가 결과적으로는 이정석 검사가 이번에 탄핵을 맞았잖아요.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도 자동빵 탄핵을 때려도 된다는 거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인과관계가 확실하잖아. 접대 한 놈이 탄핵을 맞았는데 접대 받은 놈이 심지어 접대를 받고 뭔가 그 알선 수뢰에 의해서 뭔가를 해줬을 걸로 의심받는 놈이 그냥 골프만 친 걸로 해갖고 골프 받은 걸로 끝? 이거 아니라는 거야. 직무상 어떤 짓거리를 해주고 이 접대를 받았는지까지 낱낱이 파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연관돼 있는 힘 있는 검사 나부랭이들은 다 날아간다는 거지. 근데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반길 거예요. 네. 왜냐면 여기도 일종의 검사들 안에서는 일종의 핫플레이스로 찍혔을 거야. 야, 너 거기 가서 접대 받아봤어? 너 골프만 쳤어? 거기서 하루 자고 왔어. 너 거기 파트너 누구 붙여주디? 등등부터 해가지고 지네들 내부 안으로도 네. 대접받은 급이 있을 거라는 거야. 서열이 있는 거지. 따라서 야, 너는 하룻밤 자고 왔는데 나는 거기 가서 그냥 음료만 서비스 받고 온 거야? 이러면 얘가 삐져요. 야, 나는 왜 그것밖에 안 해줬냐? 이렇게 되는 식으로 해갖고 오히려 항의를 받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풀코스로 접대받은 사람들은 지가 자랑을 해서 주변 밑에 있는 애들이 다 알아. 그러면 밑에 있는 애들은 이것만 찔러 올리면 쉽게 말해서 유리천장이 없어지는 거야.
저 새끼만 잘리고 징계받으면 저 자리는 내 거거든? 근데 여기 간 애들이 거의 다 뭐 이정석하고 친한 사람이 윤석열 사단 쪽이거나 그렇죠. 뭐 특수부나 이런 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검사들 특수부 이쪽은 다른 검사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거 계속 터질 것 같긴 해요. 계속 터지는 거야.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명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공적이에요. 검찰 조직 내에서 공적이에요. 왜냐면 모든 이제 고생을 안 하면서 기업 총수들 불러다 협박하고 뉴스 나오면 지들이 다 헤쳐먹고 승진도 빠르고 요런 류의 일종의 이제 눈엣 가시 같은 놈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들도 선민의식이 있으니까 요 따위 짓거리들을 했는데 요거 터졌다? 그럼 검찰 내부에서 이거 자정해야 된다라고 들고 일어나서 명단 까자! 까서 다 날리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지. 근데 뭐 강미정 씨가 이미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언젠간 드러나겠죠. 네. 뭐 이거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이게 덮으려고 해서 덮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 투트랙을 쓰고 있었어요. 사실은 마약 부분만 하고 올려가지고 마약 처남 하나만 날려서 잡으려고 했는데 야 이것도 이것대로 저항하고 있는 애들이 걸려있는 애들이 굵직굵직한 데다가 지금 접대받은 애들의 명단 확보가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에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덮을 거냐를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동훈은 빨리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책임 어떻게 질 거냐, 검사들 관리 어떻게 한 거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왜 하나같이 다 네 밑에 연결돼 있는 애들인데 요런 비난을 앞으로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터지면 정치권에 나와도 함부로 캐비넷 못 갈 것 같아요. 여기 관련된 사람들 네. 출마할까 말까 하겠네. 자, 아주 꿀잼인 거고요. 네. 앉아서 구말리를 보는 이 송법사가 또 우리가 일주일 전에 이런 사안을 얘기를 뭐라고요? 네? 송 뭐요? 송법사. 법사? 네. 삼장법사도 아니고. 만신에서 조금 올렸어. 네. 이 정도 되면 이 송법사가 널리 일주일 전에 이 사태를 예견했고 앞으로 일주일 후에 또 예견합니다. 검찰 내부 자중운동에 대해서. 송법사라기보다는 송호공 같은데, 송호공. 외모가 되게 송호공 같지 않아요? 송천공. 네. 뭐, 저팔계 아닌 게 어디야. 다이어트 하기 잘했네. 자,